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코치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1부에서 전화 주셨다고 하더라도 2부에서도 역시 전화 상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772-0269번과 0279번 이 두 대의 전화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또 충분히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전화 상담 많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부에서 김영구 멘토님께서 아마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뭐 사람마다 또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어제 좀 한층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IT 기술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강했던 장인데요. 특히나 이런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건 엔비디아와 같은 또는 브로드컴, AMD 이런 종목들, 즉 AI와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 종목들이 미국 기술주의 상승과 국내 증시의 기술주 상승을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 대장주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실제로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제 무려 5%대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역시 7% 가까운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이 조정은 국내 증시에도 역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IT 기술주들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관련 종목이죠. AI 관련 종목들 많이 움직였지만 주가라는 건 그래요. 많이 올라간다 해서 이게 무제한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많이 올라간 만큼 분명히 반드시 또 조정이 나오게 되고요.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이 나오면 또 그만큼 깊고 또는 길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국내 증시 월요일장을 대비할 때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월요일 초에 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근에 좀 올라왔던 종목이라면 좀 분할로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이 거래소 시장은 지난 금요일 날 역시 1.2%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상승 기대감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장이죠.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요, 이 조만간 2,700포인트 자리를 좀 넘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2,7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게 왜 특정 종목들은 움직이는데 왜 내 종목들은 안 움직이지? 이런 답답함들이 좀 있었다면 이 답답함이 조금 해소가 되는 그 자리는 2,7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00포인트 넘어갈 때는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종목들을 미리 너무 좀 안 간다고 해서 팔지 마시고 2,700포인트 넘어가는 자리에서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시장은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증시 역시도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되면 결국은 이제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균형들은 계속해서 맞춰지게 될 겁니다. 물론 미국 증시만큼 올라가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가 너무 뒤처지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을 때, 강세장을 보였을 때 국내 증시가 그때그때마다 같이 따라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좀 채워주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 매수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과 항상 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시장에 좀 주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가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따라서 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전화 많이 주시고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인터플렉스 15,500원에 100%요. 15,500원에 100%를 사셨어요? 예. 추가 매수 많이 나올 때 그렇게 했어요. 추가 매수를 해서 100%가 되셨다고요? 예. 그러세요. 근데 지금 뭐 혹시 투자 자금 규모 이제 투자 자금이 좀 작으신가요? 아니면 좀 큰 편이세요? 뭐요? 투자 자금이 뭐요?
투자하시는 금액이 좀 많은 편이세요? 아니면 좀 작으신 편이세요?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생각했을 때. 좀 여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네. 인터플렉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혹시 왜 올라갔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초보자 잘 모릅니다. 그쵸. 제가,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예. 네. 자,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죠? IT 기기 같은 거 뭐 뜯어보면 안에 초록색 기판이 있잖아요. 이제 이걸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연성 회로기판이라는 건 이제 조금 휘어지는 거죠. 네. 그걸 바로 이제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플렉스가 이제 그런 이제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 쪽과 이제 연계해서 좀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어요. 삼성에서 이제 그 반지죠. 예, 반지와 관련해서. 자, 스마트 반지 이제 이슈로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일단 뭐 앞에서 방송에서 뭐 모멘텀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멘텀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앞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주가라는 건 항상 그래요. 이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재료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재료가 딱 나오는 순간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재료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있을 때는 결국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좀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인터플렉스는 이 재료에 대한 효과로 봤을 때 너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거라 이거는 100%를 담으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빠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플렉스는 지금 이제 어쨌든 만약에 비중이 작으면 이거는 좀 정리하고 이제 다음을 준비하시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이걸 지금 정리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가 회복 정도의 가격은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매수가 오면 그때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장중에 주식을 계속 보고 계세요, 혹시? 아니, 주식을 보고 있냐고요? 네, 장중에 이제 주식 시장이 열리고 끝날 때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보고 계세요? 가끔 그렇죠.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더더욱 좀 이렇게 주가가 단기에 좀 올라갔고 떨어지고 그 등락이 좀 심한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일 이제 월요일부터 아침에 그냥 15,500원에 매도를 걸어두세요. 매도 주문을 미리미리 걸어두시고 그럼 이제 내가 보지 않아도 올라오면 팔리잖아요. 저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주식 종목 이제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요. 내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다룰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수준이 되기 전에는 금액을 100% 이렇게 두지 마시고 차라리 종목을 조금 여러 종목들을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세요? 네. 약간 연습을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금액으로. 네. 죄송하지만 이거 이제 손절가는 어느 정도 대강 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손절가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작으면 비중이 만약에 뭐 10% 이 정도 들어왔으면 손절가 잡고 그냥 빨리 나오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15,500원 정도의 반등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요. 네. 이제 비중을 좀 줄여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해보고 손해보더라도 팔고 싶으세요? 비중을 그러면 줄이려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월요일 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중을 그렇게 안 들어가셨으면 되는데 월요일 날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 그때 줄이시면 돼요. 월요일 날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빠진다. 그러면 그때 줄이시면 돼요. 음봉을 시작한다. 처음에.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물량을 줄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아시아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940원에 10%입니다. 14,940원이요? 예. 좀 오래되셨군요.
이학 전에 그 조건부 합병 승인이라 해서 유럽에서 네, 승인 허가. 승인 대사에서 네. 올라갈 줄 알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남아 있다고 했는데 좀 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매수가까지 반등이 과연 올까요?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이제 합병 승인이 솔직히 이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한다는데 왜 외국에서 또 이러냐.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경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합병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절차라는 게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이제 확실하게 밝혀지지 이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제 그 지금 주가는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 미국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사실 이제 주가에 오르고 떨어지는데 미치는 영향들이 뭐 실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순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예요. 심리.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이제 주가 실적이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좋아진 것 같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또 안 좋아진 건 아닌데 안 좋아질 거라고 해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차라리 이 문제가 해소되면 주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사실 얼마의 기간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금방 올라오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시간은 좀 끌리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상반기 안에는 미국에서 승인 난다고 하던데. 어쨌든 지금 이제 승인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반등 나왔을 때 이제 이때 안 파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수가에 조금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시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기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간에 대한 여유를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그 전부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이제 지난번에 안 팔았으니까 이번에는 매수가 회복되고 그냥 나오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거든요. 이왕 지난번에 안 팔았다면. 그래서 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제가 볼 때 15,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좀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좀 10%니까 놔두시고 다른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요거는 나중에 15,000원 이제 올라오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조금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 해소가 되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여유 두고 보시죠.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호텔 신라고요. 네. 61,500원에 20%요. 61,500원에 20%요? 예. 자, 61,500원에 20%. 이거 최근에 사셨나 봐요? 한 10일 정도, 보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네네. 근데 그 약간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서 좀 사긴 했는데 계속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텔신라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죠? 네네네. 그리고 호텔신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도 알고 계시죠? 뭐 중국에 관련된. 맞아요. 네, 중국 쪽이 가장 큰 영향을 주죠. 아무래도 호텔신라라는 회사가 이 관광 쪽에 좀 이제 집중되어 있는 사업 구조잖아요. 그죠? 뭐 호텔도 그렇지만 면세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객이라고 본다면 이제 중국 고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좋아지거나 할 때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중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오지만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으면 그만큼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기업이에요. 요즘에 그 중국 이게 좀 표를 보면 좀 많이 올라오는 추세 같아가지고 그냥 가격도 좀 메리트 있고 해서 산 거거든요.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중국 증시가 반등이 지금 이제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이 호텔신라를 포함해서 중국 관련 기업들은 근데 왜 아직 안 올라갈까?
근데 생각을 네. 해보면 중국 경제가 만약 이제 최근 보면 중국 경제가 조금 그나마 살아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최근에 수출이 지금 7.1%나 증가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엊그제인가 예. 나왔어요. 그동안 이제 뭐 지난 10월 달까지만 지난 작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네네. 11월 달부터 해서 0.1% 증가하더니 조금씩 늘어나다가 이번에 좀 크게 증가를 한 폭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양해 개최되면서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에서 지금 이제 중국 부양책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이제 영향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치면 1차적으로는 어디가 먼저 움직일까요? 중국 증시 당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주변 국가는 네. 그 다음에 순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IT 쪽에서 본다면 뭐 대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품주들이 나중에 움직이는 것처럼 역시 네네.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나면은 초기의 반등은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기술적 반등이다. 그죠? 예.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진행되면은 아, 이거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네. 그래서 중국 관련 기업들은 아직은 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좀 지나면 이제 이 효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아.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호텔신라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좀 낮은 가격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항상 주식은 관심이 없을 때 갑자기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좀 답답할 수 있어도 제가 볼 때 이거는 충분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나중에 뭐 얼마에 팔 거라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가격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최소한 뭐 7만 원 정도 이하 7만 원 정도는 보고 사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정도. 예, 7만 원이요? 네. 저는 제가 네네. 생각할 땐 7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최소한 끌고 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네. 물량 줄이고 끌고 하시든 뭐 그거는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될까요? 네,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뭔가 좀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 봐요. 처음에 걱정을 하시다가 네네. 추가 매수 네. 얘기를 하시니까 그죠? 근데 20%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이렇게 네네.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좀 기다리면 좀 네, 맞아요. 있겠네요. 네, 지금 기다릴 때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홍명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CIS CIS요? 15,500원에 10%예요. 15,500원에 10%예요? 네네. 자, 이것도 좀 오래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좀 됐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좀 이제 가격 대비 매수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건 혹시 잠깐만요. 추가 매수 이런 거 안 하신 거예요?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좀 더 할까요? 좀 더 할까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2차전지 관련주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추가 매수의 타이밍, 제가 추가 매수를 물어본 건 혹시나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는데 단가가 좀 떨어진 건가? 이거를 물어보려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우리가 2차전지 관련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좀 이제 그 전에 막 앞서서 막 움직였던 종목들, 뭐 에코프로, 뭐 금양이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 네. 종목들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전에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알고 계시죠? 워낙에 네. 그 뭐 유명했던 종목이니까. 근데 그 종목 보면 지금 어때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뭔가 좀 약간의 옥석가리기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재료들이 좀 바뀌면서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좀 이제 올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삼성 SDI를 잠깐 보면요. 삼성 SDI 주가가 최근에 바닥에서 좀 움직였죠. 네.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에서 네. 움직였는데, 자, 삼성 SDI가 이게 그동안 좀 힘이 없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CIS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좀 힘이 없다가 최근에 반등이 탁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죠? 예, 이게 바람이 뭐냐, 왜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러냐면, 이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네, 2차전지 중에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2차전지가 있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 제대로 이제 삼성 SDI에서는 2027년 정도인가요? 뭐 그때 정도면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아직도 좀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CIS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로
이제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고 이제 네. 선생님, 네, 15,500원인데도 네, 지금 13,000, 이번에 14,490원 찍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등하면은 이제 네. 이거 좀 팔아서 다른 데로 갈까 하고 하니까 네. 손해봐도 네. 반등하면 얼마까지 되겠습니까? 자,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급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시간을 네. 제가 많이 큰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요, CIS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직은 네. 시세가 꺾인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쪽도 이제 어쨌든 새로운 이제 재료가 좀 나오고 있는 거라서 CIS는 네. 전고체 배터리 쪽 사업을 이제 또 이제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좀 작은 네, 종목이라 네. 좀 그래서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네. 저는 여유 있게 12,500원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좀 조정이 나와도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만약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등 나오게 된다면 저는 14,500원에서 15,000원 이 사이죠. 14,5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종목 네. 교체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등 나왔을 때 네. 끝 가격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14,500원 네, 넘어갔을 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자, 어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CJ ENM이요. ENM이에요. CJ ENM.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36,300원에 23%요. 136,300원이요. 네. 자, CJ ENM을 지금 이게 지금 한 3년 됐어요. 3년 되셨어요? 네. 16만 원대 샀다가 제가 조금씩 네. 추가 매수하다가 지금 13만 원대까지 낮춰놨는데요. 네. 이 김용구 멘토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8만 원대 되면은 전화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8만 원대 초기 그때 올라갔는데 전화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돼갖고 오늘 됐어요. 일단 뭐 제가 전화를 받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8만 원대 전화를 달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앞에 주가를 잠깐 보면은 김영규 멘토님께서 이제 그 차트를 아마 이제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앞서서 이 매수 이제 8만 원이라는 가격이 전고점 자리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자리에 올라왔을 때 이걸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전화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CJ ENM의 경우에는 8만 원 자리를 넘어갔다 지금 눌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8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 팔고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136,300원인데 만약에 8만 원에 팔라고 얘기를 하면 팔 수 있으세요? 팔기 힘들죠. 그렇죠. 얘기를 해도 못 팔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청자분이 매수를 이 기업을 얼마나 매수하셨고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했을 때 그렇다면 이 회사는 제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시청자님한테 필요한 투자 방법은 저는 이거는 단기에 뭔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보고 조금 길게 가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네. 손실을 보게 되면 나중에 또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 너무 가슴이 이제 되게 부담이 된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CJ ENM의 그래서 지금 경우에는 3년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가는 이제 주식을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이 기업의 가치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죠? 근데 기업의 가치, 적자는 맨날 보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이 기업은 뭐라고 해요? 고평가,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네, 저평가가 극심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어쨌든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CJ ENM이라는 회사가 경쟁력이 만약에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 회사의 실적을 잠깐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뭐 유상증자 최근에 CJ 그룹에서 유상증자를 하고 하면서 이 재물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을 좀 털어내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2024년도에는 이 2년 동안의 적자를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키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반드시 또 반등을 지금 8만 원보다는 더 위쪽에서의 저는 가격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조금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보는 CJ ENM의 경우에는요. 이건 이제 뭐 김영구 멘토님이 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저는 11만 원 정도 가격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제가 돼도 상관없고 아니면 다른 멘토님이 돼도 상관없어요. 아마 잘 네네.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다음에는 12만 원까지 저는 보니까 그 가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추가 매수는 밑에 한 6만 원대 내려오면 안 하셔도 돼요. 될까요? 추가 매수. 아시겠죠? 안 추가 매수 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11만 원에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이번 주에 강연회, 바로 이제 오늘부터 강연회가 있어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저는 이제 강남 선릉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강남 이제 대치동에 있는 샹젤리제 센터 그리고 워크터크 A동 18층입니다. 1802호고요. 주소가 좀 길죠. 아마 이제 강연회장 이제 이 위치를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강연회장에 찾아오시는데 좀 약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소요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나와서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연회가 1시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시보다 조금 일찍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도착해서 편하게 자리 맡아서 뭐 차도 한잔 마시면서 편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늦게 들어오시다가 이제 빈 자리를 찾으러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자칫하면 자리가 좀 부족해서 서서 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가끔씩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연회장은 좀 편하게 와서 저하고 좀 대화하면서 이 소통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혼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강연회장에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현재 궁금한 것들, 실제로 궁금한 것들과 투자에 대한 중요한 팁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1시에 강남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들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번호 앞에 나가고 있던 번호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다 전화 주시고 제가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바이넥스고요. 네. 9,480원에 13% 지금 보유 중인데 네. 지금 수익 중에 있는데 목표가가 궁금해서 아, 그래요? 어제 시간 외에도 조금 4% 이상 또 올랐더라고요. 네. 얼마 정도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네. 자, 이건 어찌 보면 약간 좀 행복한 고민이네요. 네. 자, 어쨌든. 근데 이게 네. 23년 한 7월 달부터 제가 네. 저점인 것 같아서 조금씩 지금 모아서 오다가 지금 한 8, 9개월 정도 보유 중이거든요. 네. 저도 바이넥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9,000원 아래 뭐 이럴 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네. 바이넥스가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네네. 이제 바이넥스라는 회사 이제 뭐 회사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저점에서 약간 신호가 오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넥스뿐 아니라 이제 일부 기업들이 좀 그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이제 제약바이오주들도 그동안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많이 당해왔어요, 실제로. 네. 근데 항상 이제 한 번에 꾸러미로 움직이는 장이 있지만 그 전에 좋은 기업들은 핀셋으로 먼저 탁탁탁 뽑아가지고 좀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바이넥스도 네. 그 중에 하나예요. 실적도 그동안 괜찮았고 회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충분히 굉장히 좀 싼 종목 그리고 그 주가가 움직일 때도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거기에 좀 맞춤으로 보다 보니까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바이넥스도 지금 뭐 시간에서 뭐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월요일장 돼봐야 사실은 알아요. 왜냐면 이게 시세가 워낙에 끝까지 좀 잘 그 마무리를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대감이 좀 이제 시간 외에서도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주말 동안에 이제 금요일 날 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네. 토요일과 일요일 날이 있잖아요. 이틀이라는 네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대적으로 좀 반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상승하는 기업들은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간에서 잘 올라갔다가 하더라도 이제 월요일 되면 좀 까먹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도 네네.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보통 악재 같은 경우에 잘 까먹으라고 주말 동안 까먹으라고 해서 이제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 발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바이넥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회사는 단기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 조정이 한번 다음 주쯤엔 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월요일 날 주가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상승으로 네네. 출발하면 그때 절반을 팔고 가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아, 네. 네. 일단 뭐 상승으로 제가 나오든 멘토님 제가 처음에 목표가를 잡은 게 한 15,00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 월요일날 일단은 무조건 이제 이거는 목표 절반은- 주가라는 건요. 이게 네. 우리가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정확한 그 가격을 딱 네. 맞출 수가 있나요? 네, 네.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요, 제가 네, 대충 그쵸? 이제 보니까 음. 그 정도는 예. 제가 볼 때도 15,000원이라는 가격이 목표 주가로 잡기에는 괜찮은 가격이긴 해요. 그런데 네. 항상 딱 그 한 호가 두 호가 때문에 못 팔고 결국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사실 그럴 때 있었어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아, 이미 네네.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팔 수 있다면 지금 팔아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못 네, 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월요일장에 어쨌든 저는 월요일장에 절반을 팔고 가는 거예요. 올라서 네. 출발하든 아니면 좀 떨어져서 출발하든 아침에 좀 팔고 나서 나머지 한 절반 정도만 좀 가볍게 대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절반 정도만 12,500원 손절가 잡아두고 네. 12,5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15,000원까지 나머지 끌고 가면 되잖아요. 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가볍게 네. 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좋은 종목 저점에서 잘 잡으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 관심에 네. 그 전에 이 종목 이렇게 싸? 라고 생각했던 기업이고 실제로 또 매매를 또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절반 정도 팔고 그 다음에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월요일 좀 절반 팔고 네. 이제 절반을 두고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수고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정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어니큐브요. 원익큐브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500원에 15%요. 2,500원에 15%예요. 네. 이거는 혹시 언제 사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아, 설마 그 월요일날 사신 거예요? 아무튼 예, 네.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방송 보고 샀는데 그래요. 아유. 예. 하필이면 또 그렇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월요일날 최고점이에요. 딱 보니까 그 사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 주가는. 네네네네. 그죠. 근래 들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그 방송에 어떤 방송을 보고 이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주식을 사신 건 이제 시청자님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내가 제대로 알고서 주식을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원익큐브라는 회사를 아마 이제 방송에서 이 종목을 만약에 추천했다면 좋은 이야기들로 추천을 했을 거예요. 그죠? 뭐 정치 테마주. 그래서 좋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이제 얘기들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네.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바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 빠졌단 말이죠. 계속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지금 좀 답답한 거고. 네. 저는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선이 4월달에 총선이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특히나 그 정치 테마주들이 아마 이제 많이 움직일 거예요. 올라가기도 네.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정치 테마주로 이제 만약에 정치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좀 크게 한번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정치 테마주로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정치 테마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손실도 많이 보겠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진짜 두세 명 정도가 수익을 본다면 100명 중에 97, 8명은 손실 봐요. 예. 단기에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항상 거기서 이제 화가 발생하게 돼서 저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장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네. 지금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차라리 만약에 종목 이제 수익을 좀 안전하게 수익을 보려면 차라리 뭐 이제 우리가 인덱스 같은 경우 아시죠? ETF 상품 중에서 뭐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차라리 그렇게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차라리 저는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원액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종목은 다른 대응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차트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2,000원 손절가 잡아야 되고요. 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이 종목은 언제 팔아야 되냐면 이 종목 2,400원에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익큐브는 손절가 2,000원, 반등 가격은 이제 2,400원 목표 주가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2,400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테마주라서 사실 정치 테마주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는 예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거 당장 월요일날 탁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지금 주가가 아직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잡힌 게 아니니까 아직은 네. 횡보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00원과 2,400원을 잡아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정치 테마주 말고 좀 안전한 거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나을 예, 거예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예, LG화학 네, 52만 원에 10%요. 52만 원에 10%예요. 예, 예. 자, 이 종목 사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한 두세 달? 좀 두세 달. 올라왔었는데 제가 좀 못 팔아서. 아, 그 매수한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했군요. 근데 예, 거기서 예, 이제 예. 딱 하필이면 딱 그 가격까지 예. 내려가 올라갔다 그냥 빠져버렸네요. 예, 예. 네. 예, 예. 화학주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호텔신라라는 회사 그 상담을 한번 했던 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들었어요. 네. 화학주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돼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제 LG화학은 화학주죠.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화학 제품 2차 전지도 끼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분리가 됐기 예. 때문에 물론 실적 과정이 예.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예. 분리가 돼버려서 2차 전지 쪽으로 사실 지금은 막 이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예. LG화학은 어쨌든 화학 업종으로 봐야 되는데 이 화학 업종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다 화학 업종 화학 업종에서 만들어진 제품인 거예요, 그죠? 뭐 네. 시계도 그렇고 지금 노트북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그 모든 제품들이 다 화학 제품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네. 이 소비가 가장 화학 제품의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면 단연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호텔신라 설명을 들으셨다면 아실 거예요. 중국의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경제도 약간 회복의 신호가 살짝 보이고 있어요. 화학업종이라든 이런 업종들은 이제 먼저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게 확인되고 나서 아마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죠. 화학, 철강 뭐 이런 업종들이 다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은 52만 원 가격에 있으면 이거 걱정되시죠, 조금. 혹시 더 떨어지면 그죠? 손해보고 나올까요? 네. 걱정할 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가격에 기다리게. 샀다면. 네. 예, 좀 기다려도 주식이라는 게 문제는 그렇잖아요. 없을까요? 예. 주식이라는 게 항상 사고 나서 바로바로 올라가던가요? 아니에요. 그죠? 예.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긴 해요. 하지만 보통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는 경우는 훨씬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그 여유를 좀 두고 가야지 그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완벽한 바닥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예. 이 정도면 충분히 떨어졌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지금 LG화학은 저는 그냥 6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고요. 아, 예.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뭐 2차전지 쪽이 좀 분할된 부분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조금은 이제 평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다. 60이요? 60만 원. 네.
예, 예. 6만 원이면 큰일 날 소리 했네요. 제가 6만 원은 미치잖아요. 그죠? 깜짝이야. 그러니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60만 원까지 이제 예, 저는 예. 올라갈 수 있다고 보니까 여유를 두고 한번 감사합니다. 지켜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매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DI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인데요. 10,000원이에요. 10%에 10,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이거는 혹시 어떻게 매수하신 거예요? 그때 사라 그래서 산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는 최근에 DI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예. 어떤 이유? MB, 그죠? HB 예. 관련 이슈. 예. AI 쪽 이슈로 지금 DI가 반등이 탁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보면은 실적 2023년도에는 뭐 그렇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에서 혹시 금요일 날 바로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혹시 보셨나요? 예, 예.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마감됐나요? 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떨어졌죠. 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안 잡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서 예. 말로 이제 표현해드릴게요. 엔비디아 주가는 예. 5%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예, 예. 엔비디아는 대장주죠, AI 쪽에. 예, 예. 그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시총 큰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기업은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엔비디아의 회사도 생각했을 때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며칠 전에요. 엔비디아의 이사 2명이 주식을 판 거 혹시 이제 뉴스 보셨나요? 예,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주식을 팔았어요. 예. 예. 이 이사가 내부자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내부자가 봤을 때도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을 판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이제 이 신호들이 아무래도 고점이 좀 나올 신호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엔비디아는 설계를 하잖아요. 네네. 그죠?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생산을 맡기는 곳이 TSMC라는 회사한테 설계를 맡기고 있죠. 네. 그죠? 근데 엔비디아뿐 아니라 TSMC의 설계를 맡기고 있는 이제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많아요. AMD도 그렇고요. 예. 그죠? 브로드컴도 역시 맡기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공장 한계가 있는데 생산이 물량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이걸 다 생산을 못 하겠죠. TSMC에서. 네. 그래서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도 최근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DI도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고 주의 종목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것도 제가 볼 때 이제 월요일 날 저는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정리를 저는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종목은. 예. 손절가를 굳이 잡고 보실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예. 이미 거래가 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때 주가 오르고 거래 들어왔죠. 또 이때 주가 오르고 거래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마 네. 월요일 날은 거래가 좀 많이 터질 것 같거든요. 거래가 터지면서 예. 주가가 빠져버리면 이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냥 좀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수익을 잘 챙기고 예.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어디까지 또 한 번은 또 들어줄 거 아니에요? 보내준다는 게 또 올라갈 수. 예. 근데 반등은 또 한 번 해줄 거 아니에요? 이 반등이라는 게요. 지금 자리보다 또 낮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 이제 반등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뭐 새로운 고점들이 나오면 좋은데 올라갔던 자리에서 미치지 못하고 반등이 나오면 이게 뭐예요? 하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예.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 빠지고 나서 반등이 좀 약하면 하락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 예. 잠깐의 반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냥 이건 밀어는 버리고 그냥 한번 정리하고 어차피 수익인데요. 정리하고 나서 예. 또 낮은 가격에서 뭐 접근을 하든 그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알았습니다. 네,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네오이즈 네오이즈 23,000원 20%요. 23,000원에 20%요. 네. 이거 최근에 사셨나 보네요. 예.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왜 사셨는지 혹시 좀 궁금해서요.
그 재무 구조에 비해서 네. 저 주가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아, 재무 구조 대비했을 때. 네. 네. 근데 저가인 이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 게임 그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죠. 예. 어. 예. 그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재무 구조, 이제 실적이나 이 재무 상태 이런 것들보다 주가가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건 우리는 이제 네. 가치주들을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죠? 예.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가치주들을 볼 때 보통 이런 평가를 해요.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가치주라고 얘기를 보통 안 하죠. 네네. 그렇죠? 게임주는 성장주 또는 뭐 네. 우리가 이제 시장 안에서는 테마, 게임 테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뭔가 일종의 어떤 시세들이 이제 나와주면 이제 같이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게임주들은 이제 그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사이클적인 부분이에요. 네네. 네오이즈 이제 어쨌든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매수를 이 가격에서 했다는 건 저는 이제 나쁘진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뭐냐면 예.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클 상으로 본다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지금 네오이즈는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게임주들이 그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네. 이제 그 반응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좀 그런 거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가치로 접근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냥 사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 이 시세적인 부분, 사이클 이런 것들을 보고 사셨다면 흐름이 밑에서 이제 화면 보이죠? 네네. 보고 계시죠? 올라가서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떨어졌다가 이 흐름을 돌려내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한다면. 그죠? 후자. 네, 후자가 네. 더 낫겠죠. 네네. 네, 지금 이제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네. 만약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할로 사야 돼요. 분할로 뭐 5%씩 뭐 3%씩 이렇게. 근데 지금 20%를 네네. 담으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나중에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네. 종목은 이제 저는 비중을 20%까지는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25,0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10%만 놔두시고 절반은 정리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3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시죠. 네, 이렇게 하면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조금 네.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네네. 네, 이거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선릉에서 강연회 있는 거 아시죠? 아래 강연회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들은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오세요. 잠시 후 저는 1시에 강연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